안녕하십니까. 종합시다막결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오늘은 이 18번 이 크아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8번 KHA에 중간에 H가 들어가 있는 크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기본형을 계속 이 17번 카부터 51번 크사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모를 쉽게 우리가 터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런 쓰기를 계속 같이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 18번 카 우리 이 비디오 많이 봤던 이런 글자이고요. 이렇게 이 아의 단음의 아이고 여기는 이렇게 장음의 아 표시가 이렇게 위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체문에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규칙을 한번 잘 외워두시면은 이 다음 글자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약간씩 변화는 있지만 기본형은 이렇게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음과 함께 장음이 이렇게 같이 겹쳐진다는 거 잘 주목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 발음, 이렇게 키, 왼쪽에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주고, 이 장음의 이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쭉 내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장음의 표시는 이렇게 위에다가 막대기를 그어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우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음이죠.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장음의 표시 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우가 좀 변화가 상당히 심한데 앞에 보셨던 17번의 카나 28번의 카는 이렇게 똑같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파도 모양으로 글씨를 써주신 다음에 장음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는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 예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에 또 이 A의 장음의 표시인 이렇게 I 발음 이렇게 A는 위쪽에서 왼쪽 위에 이렇게 글자를 써주고요. I는 왼쪽 위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써주시면은 I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이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이 오인데요. 오 발음입니다. 그래서 코 또 이 오의 장음인 이렇게 크아우 오는 이렇게 왼쪽 위에 이 앞에서 배우셨던 A와 똑같이 써주고 또 앞에서 처음에 배우셨던 장음의 아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 오의 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오의 장음의 이 아우의 표시는 이렇게 위에 똑같이 위에 이 배우셨던 아이의 이런 발음의 표시를 써주고 또 장음의 아의 이렇게 표시를 해서 세 개를 이렇게 위에다가 써주시면은 이렇게 이 아우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렇게 위에 점이 있는 암이 있습니다. 이렇게 암이라는 글자 이렇게 위에다가 점을 표시를 해주고요. 이렇게 또 이 아흐의 표시는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점 두 개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아흐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까지 해서 마다가 끝나게 됩니다. 마다가 끝나게 되고 이 다음으로 별마다와 함께 체문이 결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알자 밑에 이 점이 들어가는 르 이렇게 똑같은 알자지만 이렇게 밑에가 동그란 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고요. 이 표시는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
르 발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르의 또 장음의 표시는 이렇게 R자를 써주고 밑에 점을 쳐준 다음에 위에다가 장음의 이 막대기 표시를 해주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르를 써주고 위에다가 장음의 표시를 써주게 되면은 이 별마다와 결합이 돼서 글자가 합성이 되는 원리입니다. 근데 이 별마다 중에서도 이렇게 R자가 되는 이 발음만 되는 것이고 이 별마다에서 배우는 이렇게 이제 이 L자 밑에 이렇게 점이 들어가는 이 글자는 따로 체문음과 결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별마다는 이렇게 이 R자만 표시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이제 이렇게 원래 이제 카인데 이 아가 이제 빠지게 됩니다. 이 아가 이제 빠지게 되면 이렇게 이 KH만 남아서 반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음의 글자 약간씩 이제 이 학자들에 따라서 이견이 좀 많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요즘은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빼버리고 이렇게 여기서만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예전에 또 문헌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이는 글자처럼 이렇게 위에가 빼주는 거 없이 똑같이 글자를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문헌들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 항상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하나의 문헌이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도 문헌이 많다 보니 각종 문헌들에 따라서 약간씩 이체자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가급적이면은 이 대장경의 작품들을 많이 보셔서 또 이체자를 또 많이 눈에 좀 들어오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글자를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글자를 본격적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이 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왼쪽에 아래쪽을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서 약간 돌려주면서 이렇게 쭉 써준 다음에 이렇게 안쪽을 먼저 써주시고 이렇게 쭉 내리시면 이 카의 이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는 글자가 또 많이 좀 비슷한 글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또 쓰시다 보면은 글자가 또 자연스럽게 눈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왼쪽을 써준 다음에 이걸 좀 말아줘서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 카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실담자를 써주고 또 이렇게 같이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알파벳을 써주시게 되면은 알파벳도 외워지고 또 실담자도 외워지는 그런 공부의 방법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이렇게 같이 이 두 개를 같이 써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크아의 장음이죠. 똑같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준 다음에 가운데를 써주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시면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이 장음의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위에 있다고 해서 먼저 쓰는 건 아닙니다. 항상 이 마지막 이 장음의 글자라든지 마지막의 글자들은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이 글자를 쓰는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써보다 보면 나름대로 상당히 또 재미가 있는 게 이 실담자입니다. 실담자는 물론 이제 글자가 어렵다고 알파벳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알파벳으로 하다 보면은 빼먹었네요. 이렇게 발음의 규칙들이라든지 또 글자의 유사성, 또 알파벳 유사성을 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담자의 공부는 이렇게 완벽하게 이 실담자를 같이 써주고 또 실담자와 함께 이렇게 알파벳을 같이 써주시게 되면은 이 나름대로 공부가 또 터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을 써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발음이죠. 자, 똑같이 아래쪽을 먼저 왼쪽에 아래쪽을 먼저 써준 다음에 말아서 이렇게 쭉 써주시고 내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왼쪽에서 쭉 내려주시면 이가 써집니다. 키 이렇게 쓰셨고요. 쭉 써주신 다음에 이렇게 쭉 써주시고요. 이렇게 왼쪽 위에서 쭉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써보면은 나름대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자기의 필체도 만들어지고 또 읽는 재미도 있지만 또 쓰는 재미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많이 써보시고 쓰는 이 펜의 종류에 관계없이 자주 쓰다 보면은 또 자기에 또 알맞는 또 이런 펜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키를 써보셨고요. 다음으로 이 퀴, 이 장음이죠. 똑같이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를 말아서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내려주다 보면은 또 나름대로 물결칠 모양 같아서 상당히 또 이 장음의 이 발음이 상당히 또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알파벳을 같이 써주시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변화의 원리들을 알파벳을 써가면서 어디까지가 알파벳이 단어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 이렇게 끊어가면서 글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또 이 알파벳을 또 끊을 수도 있고 또 실담자가 어디까지 이 알파벳에 해당되는가를 또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잡한 우 발음인데요. 우가 상당히 좀 표기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크우는 딱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딱 이렇게 파도 모양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도 모양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약간 이쪽 오른쪽을 좀 적게 써주신 다음에 아래쪽에서 이렇게 써주면은 글자가 좀 더 조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범이 되는 이 글자들 보시고 또 그 글자에 맞춰서 또 따라 써 보시다 보면은 이 글자가 또 자연스럽게 잘 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음의 쿠를 이렇게 한번 또 써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장음의 쿠를 또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 써줄 때는 여기 오른쪽에 좀 공간을 좀 더 많이 좀 남겨두면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전체적인 글자의 또 균형이 또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이렇게 꼭 장음을 써줘야 됩니다. 이 실담자나 알파벳이나
뭔가 하나를 빼먹게 되면은 별다른 실수가 아닌 것 같아도 발음이라든지 글자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천천히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또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요. 내려서 이렇게 물경 치는 모양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장음의 우를 또 써보셨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예 발음입니다. 알파벳으로는 이지만 실담화에서는 예로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똑같이 먼저 이렇게 글자를 써주시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왼쪽 위에다가 이렇게 이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이 A 발음의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자가 좀 zam무가 많다 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 써보다 보면은 글자의 오묘함이라든지 또 발음의 그런 또 오묘함들 또 알파벳 표기에 또 표기가 또 적당히 우리의 공부하기에 맞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공부하기 좋은 게 이 실담어이고요. 특히 우리가 잠깐만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키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글자를 이렇게 조합해서 쓰기 때문에 실담자가 조합해서 써지는 글자다 보니 우리에게 또 상당히 또 배우다 보면 친숙해지는 글자입니다. 이 일본처럼 50문도만 딱 외워서 끝나는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무쌍하지만 또 그 변화무쌍 속에서 이 원리를 또 찾아서 쉽게 또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렇게 이 왼쪽 위에다가 두 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렇게 하나, 두 개 써주시면은 이 A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두 개 써주시고요. 이렇게 크아이를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 A의 장음의 표시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크아이 이렇게 글자를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이 오의 발음이죠. 크오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먼저 카를 이렇게 써주시고 왼쪽 위에 하나, 오른쪽 위에 이렇게 아예 장음의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오의 이런 표시이고요. 이렇게 말아서 좀 써주신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주시고 하나, 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 둘. 자, 그리고 이렇게 알파벳 코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오를 배웠고요. 이 오의 이 장음인 아우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글자를
써주시고요. 대신 이렇게 위에 왼쪽 위에 이렇게 2개, 오른쪽에 아예 장음의 표시를 3개를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아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써주시고 왼쪽 위에 2개, 오른쪽에 이 1개 이렇게 써주시면 크아우 예, 글자 이렇게 말아서 써주시고요. 왼쪽 위에 이렇게 글자에 이 아이처럼 2개 써주시고 장음의 표시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렇게 크아우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위에 점이 들어가는 글자 암이죠. 똑같이 이렇게 글자를 써주시고 이렇게 위에다가 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 점 하나가 중요한 게 똑같은 글자이기 때문에 점을 빼먹으면은 글자가 달라지고 이런 원리는 똑같이 알파벳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점을 M자 밑에 점을 쳐주지 않으면 다른 글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꼭 이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글자는 정확하게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 크함을 이렇게 공부를 하셨고요. 자 다음으로 이 크아우 글자를 똑같이 써주신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에 점을 2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만 가지고 이 쉴다머를 공부해 버리면은 이런 원리를 또 알기도 어렵고 또 왜 점을 찍어야 되는지 왜 글자가 이렇게 되는지를 알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원래 그대로의 그 문자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크아우를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마다를 공부했습니다. 마다가 결합된 글자를 공부했고 다음으로 이렇게 별마다가 결합되는 글자 먼저 이렇게 이 카를 써주고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 크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글자를 써주시고 아래쪽에서 이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렇게 크르 별마다 결합된 이 글자를 이렇게 또 쓸 수가 있고 빈도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가끔 나오는 글자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또 원리만 알아두면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장음의 크흐를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글자를 써주는데 위에다가 이렇게 장음의 표시를 해주는 거 그거 자체가 또 그것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요. 위에다가 장음의 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준 다음에 아래쪽에서 써주시고요. 장음의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 류의 이 장음의 표시 이렇게 크후를 이렇게 한번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이 반음의 글자죠. 크후를 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설명해 드릴 것처럼 요즘은 이제 이 윗부분을 좀 생략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원전의 글자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다 써주면서 아래쪽에다가 이 표시만 해주는 게 또 이 글자에 또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같이 문헌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원전의 글자를 좀 배워두는 게 상당히 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써준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이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이 반음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모든 글자가 17번 카부터 51번 크사까지 이렇게 글자가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따라서 또 써보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쉽게 터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 계속해서 이 쓰기 공부를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